2020년 10월 15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점 부여를 위한 평가는 수업 계획서에 따라 7주차 또는 8주차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험인 기말 시험에 대한 범위를 줄이기 위해 중간고사는 제 8주차인 다음 시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학의 진실과 오류 중간고사는 10월 22일인 8주차의 수업 시간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이번 주말에 사이버 게시판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교재 11장 코페르니쿠스의 혁명과 제12장 지브롤터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입니다. 먼저 교재 11장을 시작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구상한 청동설은 중세에 이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근 1400년 동안이나 강력한 천문학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고한 청동설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깨어지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재 10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콜라프 폰 메켄베르크가 1475년에 출간한 자연에 대한 책의 한 사파를 보면 15세기 유럽인들이 믿었던 청동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그림에서와 같이 태양계의 각각의 행성들은 양파 껍질처럼 층을 이룬 천구 안에 박혀 있고 최상층의 천구에는 무수한 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천구의 저편에는 신과 그의 천사들이 거주하는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한 우주에는 우리가 보이는 영역 밖에 새로운 차원의 또 다른 세계의 존재를 상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로 책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페트라스 아피아누스입니다.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아피아누스는 1531년에 해성을 관찰하면서 그린 그의 그림입니다. 아피아누스는 해성의 꼬리가 태양 반대쪽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성을 관찰 시점이 저녁일 경우에는 해성 꼬리가 동쪽을 향해 있고 새벽에 관찰할 경우에는 서쪽을 향해 있는 이유가 태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태양열에 의하여 해성의 물질인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등이 기와 증발하지만 이것은 아주 가벼워서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과 반대쪽으로 휘날리는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해성의 꼬리입니다. 올해 3월 27일에 발견된 니오 와이즈 해성은 미 나사가 지구 근접 천체를 발견하기 위해 발사한 광시야 적외선 우주 망원경이 찾아낸 것입니다. 니오 와이즈 해성은 지난 7월 3일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을 했고 7월 23일에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약 1억 킬로미터까지 다가왔었습니다. 이 해성이 특별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꼬리까지 완전한 형태의 혜성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997년 4월에 해일팝 혜성 이후 23년 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혜성의 밝기는 약 1.4에서 2등급 정도로 맨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관찰이 가능했었습니다. 이 니오 와이즈 혜성의 주기는 약 4,500년에서 6,80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혜성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교재 1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531년에 페트라스 아피아누스의 또 다른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혜성 관측과 함께 1539년 그가 저술한 황제들의 천문학에서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구상한 지구 중심설인 천동을 기반으로 하여 태양과 행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피아누스는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는 창공, 그 너머에 투명한 천구, 그리고 원동천이 있는데 그는 특히 원동천 밖에 또 하나의 영역을 두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최고의 하늘, 즉 신과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아피아누스 역시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과 다른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이 하늘 저편에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에 성립된 지구 중심설은 중세 기독교 신학의 비호 아래서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재 107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에서 1543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1496년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고 그리스의 철학, 천문학을 공부하였습니다. 1500년 11월 로마에서 천문학자들과 월식 장면을 보게 되면서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512년에는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를 출판하면서 상황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1400년을 이어온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재 107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코페르니쿠스가 이 책을 쓰기 전인 3년 전인 1540년에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한 첫 번째 해설서라는 책이 루터파 수학자인 네티쿠스에 의해 먼저 발표되었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38페이지 분량의 짧은 책이었지만 네티쿠스가 성당 사제로 있던 코페르니쿠스가 태양계 운동에 대한 기이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539년에 직접 코페르니쿠스를 찾아가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간 끝에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현명하고 명확한 이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네티쿠스의 격려가 코페르니쿠스에게는 많은 격려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코페르니쿠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야만의 가치가 더 횡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에 대한 소신을 이어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사람은 교재 108페이지 10번째 줄에 나오는 조르다노 브루노였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이탈리아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었는데, 브루노는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1600년 2월 17일 종교 재판에 의해서 그는 화형에 처해진 이유가 무한 우주론과 지동설을 주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재판에 해부된 브루노는 무려 8년 동안 신문을 받으면서도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 화형당하였지만, 순수한 신앙의 순교자나 과학의 순교자로 보는 데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신비주의자였고 마술이나 점성술 등에서 관심을 쏟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브루노가 지적 탐구와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99년 빅토르 위고와 헨리크 입센, 바쿠닌 등이 로마 캄포데 피오레 광장에 그의 동상을 세우며 쓴 문구가 이러한 그의 업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브루노에게 그대의 몸에 지펴진 불로 시대의 미래가 밝혀졌다라고 그의 업적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 10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코페르니쿠스의 핵심 주장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명제를 고수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천체들의 광도 변화, 횡성의 역행들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였었습니다. 그 결과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과 이심원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입된 횡성들의 궤적은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과서 109페이지 첫 번째 줄, 코페르니쿠스는 횡성들의 궤도 운동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꾸고 거대한 천구의 회전을 지구의 자전으로 대신한다면 훨씬 간결하게 천문학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그는 이러한 순서의 치안에 의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현상을 구하기 위해 도입했던 많은 원들을 대거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교재 110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양 중심설은 기원전 3세기 아리스타르코스에 의해서 이미 주장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대에도 이러한 태양 중심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무려 1800년이 지난 후에 천문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교과서 110페이지 5번째 줄, 교재의 저자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미국의 과학자인 토마스 쿤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어진 개념입니다.
패러다임이란 쿤의 저서인 1962년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시되었던 개념으로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하나의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이에 따른 각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 탐구 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다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차츰 부정되어지고 경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대신한다고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쿤의 이론에 의하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등장할 당시까지 그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보다 간단하거나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해도 과도기적인 현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 주장이 경쟁을 하다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점차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어서 천문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이처럼 기존에 있던 지식의 체계를 새로운 구조와 체계에 의해 대체되어가며 과학이 발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 이성과 또 우리의 논리적 사고도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